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4차 시죠. 그래서 4차 시는 우리가 1차 시, 그리고 2차 시, 3차 시 때 했던 내용들을 좀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건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뭐 포기하겠다, 뭐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극복을 해내야 시험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그 성취감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물리학이 보통 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할 때도 물리학을 들은 학생들한테도 유리한 점도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취업 전선에도 공학 관련 계열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물리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1학년 때 성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힘이 작용하고 있는 이 모든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 중력, 뭐 부력, 뭐 다양한 힘들이 있죠. 전기력, 자기력 이런 모든 힘들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러한 힘들은 지구와 우주 전체에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뭐가 있습니까? 네, 중력도 항상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우주 전체의 질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에 작용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역학적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아니죠. 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력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중력 말고도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 뭐 탄성력,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중력뿐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은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란 말은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역학적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은 상관이 있죠. 어떤 상관이 있냐면 뭐 이제 중력이 때문에 뭐 기린의 혈압이 강해진다든지 이런 거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역학적 시스템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을 때는 이제 물체가 관성 상태를 유지한다. 즉 두 가지 있습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정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데, 특히 운동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등속 직선 운동, 같은 말로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풀어보면은 물체의 가속도는 없습니다. 가속도는 없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건 지구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력을 mg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지구 일대 중력을 mg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 넓은 의미의 만류인력 법칙은 F는 gr 제곱분의 m1, m2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죠? 누가 질량이 큰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서로, 그러니까 m2가 a를 당기고, 즉 b가 a를 당기니 a도 b를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중력이죠. 중력의 크기는 서로 항상 같습니다. 왜 같냐면 이 식을 봤을 때 거리는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질량의 곱이기 때문에 m1, m2나 또는 m2, m1이나 곱한 값이 결국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질량 m1이 커지면 F1도 커지지만 이때까지 맞죠? F2는 변함이 없다. 아니죠. F2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틀린 이야기고,
왜냐면 F1과 F2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R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F는 커지게 되겠죠. 근데 중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물체 사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4번. 자, 이거는 쇠구슬 발사 장치를 이제 모는종이 앞에서 동시에 운동을 시킨 건데요.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투사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A, B의 질량은 같고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두 쇠구슬이 발사 직후 받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힘의 크기는 결국 중력의 크기밖에 없으니까 중력 mg밖에 없죠. 그런데 A도 질량이 m이고 B도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얘네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중력은 계속 얼마밖에 없겠어요? mg밖에 없겠죠. 이 mg 크기는 서로 같죠. 왜냐면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고 서로 같다라고 해야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지구에서 서로 자유낙하 하든 수평투사 운동을 하든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로 동일해야 되니까 얘는 맞는 이야기고, 쇠구슬 A와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붕 걸린 시간이 얘를 T02라고 하고 T02라고 하면 시간이 같겠죠. 뭐 2초라고 하고 2초라고 하면은 시간이 같습니다. 붕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같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가만히 놓은 공이니까 무슨 운동이죠? 당연히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이고,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을 받아서 이제 떨어지는 운동인데 공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G가 9.8 m/s 제곱 또는 쉽게 하기 위해서 10m/s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눈에는 그렇게 보면 좀 그렇지만 이 간격이 1초라고 해볼게요. 시간 간격이 1초라고. 그럼 1초 뒤에 속도가 얼만큼? 10m/s만큼 증가하고, 또 1초 뒤에 속도가 10m/s만큼 증가하고, 또 1초 뒤에 속도가 10씩 계속 증가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1초가 아니고 이게 눈에 봐도 1초보다는 짧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0.1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게 나중에 뭐 0.1초, 0.01초, 0.2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수 계산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일단 기억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커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조건 하나 더 추가합시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뭐 10m/s 제곱으로 일정하다, 이런 말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물체가 지구로부터 가까워지면은 이 반지름 R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지면 근처에서는 이제 이 R의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의 문제의 의도는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커진다라고 했지만 아니죠. 중력은 일정하다. 중력은 계속 얼마로? 이제 m 곱하기 g로 일정하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mg 값도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의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이 손을 떠난 순간과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중력의 방향을 한번 그려보면 계속 어때요? 계속 아래쪽이죠. mg가 아래쪽. 계속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제 수평투사 운동을 하는 물체도 어떻습니까?
라인을 똑같이 따라서 그어보면은 얘도 질량이 같다면 계속 중력의 크기가 똑같이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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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반대 아닙니다. 계속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이것은 틀렸다. 네, 넘어가서요. 네, 문제가 좀 많네요. 네, 선생님이 지금 종치기 전까지 이제 하려는데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 문제 하고 뒤에 빨간색 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쭉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지표면 위에 어느 지점에서 지표면과 나란하게 물체를 속도 v로 던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한 건데 뉴턴의 사고 실험에서 최소 이 속도는 8km/s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지구를 지표면 근처에서 공전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속도죠. 1초에 8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여기서 여러분 거의 저 광안리 해수욕장까지가 한 10km 정도 될 건데 거의 뭐 그까지 1초 만에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거리와 속도와의 관계를 골라보라.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 자, 한 바퀴 도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다. 중력 어때요? mg로 일정하겠죠. 맞는 이야기고, 한 바퀴 도는 동안 지표면과 수평한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 성분인데 잘 보면은 요 성분 또 어떻게 해요? 수평할 때 지표면과 수평하죠.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받고 계속 이런 운동을 하죠.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받고 힘은 계속 지구 중심으로 받고 있고 속도는 이제 접선 방향인데 이 접선 방향의 속도는 계속 8km/s로 유지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가속하는데 왜 계속 8k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힘의 방향이 운동 성분과 수직하면은 이 힘은 물체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물체를 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그 일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보통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어려운 이야기로. 네. 구심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힘의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역할만 하지 물체를 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달이 돌면서 가속하면 달이 뭐 나중에는 엄청나게 빨리 돌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돌 수 있는 게 이 구심력이라는 그러니까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중력이 물체의 운동 방향만 바꿔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속도 2v로 던지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반이 된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2배로 던지면은 당연히 시간은 절반은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게 이제 맞는 보기인가? 낚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보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속도를 더 빠르게 던지면 공전 궤도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빠르게 던지면은 수평으로 가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궤도가 더 커집니다. 속도가 2배로 돌더라도 이제 궤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 2분의 1배가 아니고 더 이제 절반보다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선생님 수업 때 설명 안 한 내용인데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해서 우주선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최소 11.2km/s 이상으로 날게 되면은 이제 지구를 탈출하고 어떻게 가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구를 탈출해 버리는 거죠. 11.2가 이상이 되면. 그래서 실제로
지구를 공전할 수 있는 속도는 지표면에서 8km/s에서 11km/s 정도까지 대략 이 정도 사이에서는 지구를 공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2km/s부터는 이제 지구 탈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EV라고 했잖아요. V가 아니고 EV로 던지면 속도가 16km/s가 돼버려.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지구를 공전하는 게 아니라 이 주황색 궤도처럼 지구를 탈출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위치로 돌아올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보기다. 뭐 이러나 저러나 틀린 보기입니다. 기억은. 그래서 조금 낚시성 보기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물리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속력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게 맞습니다. 이게 잘 보면은 계속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계속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속도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이제 속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시험 문제를 장난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내용이 맞죠? 그림 중력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그래서 골라보면은 이제 뭐죠? 4번. 네. 가털의 중력이 작용하여 지면에 빨리 도착하게 한다. 아니죠. 그래서 뭐 빨리 도착하게 하는 거 아니고 3번도 조금 문장이 이상하더라고요.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 심장에서 멀리까지 피를 보내야 하므로 혈압이 높다.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라는 말보다는 약간 이제 중력에 저항하여 중력에 저항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영향을 벗어나는 거는 마치 뭐 지구 탈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약간 문장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생물체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진화한 결과로 볼 수 없는 것. 카멜레온이 상황에 따라 몸 색깔이 변하는 거는 중력이랑 관계가 없죠. 네. 나머지는 이제 중력이랑 관련된 이야기고요. 139번 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고, 그럼 달이 참지 못하고 지구도 당기죠. 야, 왜 너만 나 당기니? 나도 너를 당기겠어.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달도 지구를 당기죠. 지구가 달을, 그러니까 달도 지구를 당기죠. 당연히 이 힘을 계산했을 때 우리 만류인력 법칙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힘의 크기가 어떻죠? 같을 수밖에 없다. 거리는 서로 어때? R로, 뭐 이 R은 좀 멀겠죠. 달인 지구에 아주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달과 지구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긴다. 중력은 항상 서로 같죠. 그 다음에 달의 질량이 커지면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달의 질량이 뭐 얘를 M1이라고 할까요? M2라고 하고, 달의 질량이 커지면 얘도 커지죠. 그러니까 감소한다라고 하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지구가 달을 당기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보면 어디까지다? 지구 중심까지 당기고 있다.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이다. 맞는 이야기죠. 정답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네 문제는 그 시간 관계상 또 따로 선생님이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초록색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